이어서 진술궁의 잠입천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궁의 잠입천상은 이제 모든 성계조합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계조합을 착안하는 그 안목이 필요해요. 그 성계조합을 어느 관점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 대개는 중주파에서는 60성계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특히 진술궁의 잠입천상은 첫째, 첫째, 이제 일종의 정과 의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있을 유를 넣으면 유정, 뭐 유의가 되고, 없을 무를 넣으면 무정, 무의가 되잖아요. 요 문제입니다. 요 이제 정과 의의 문제는 적천수 천미에도 이미 자평명리의 적천수 천미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오양, 종기, 부종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양은 갑병 무경임이죠. 종기, 기를 따르고 부종세, 세를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음은 종세, 세력을 따라요. 세를 따라요. 세. 형세 있잖아요. 형세. 기세. 예. 뭐 기세, 아니면 뭐 형세, 아니면 세력,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도 됩니다. 오음은 이렇게 세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정입니다. 무정의. 무정의.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인정과 의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이 잠이두세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성계조합이 진술궁의 잠이천상이에요. 이 정의가 있고 없음의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진술경의 잠천상은 첫째 안목으로 두고 차관점으로 두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제불입니다. 두 번째는 회제불이에요. 이제 뒤편에 나오니까 그때 가면 설명하겠지만은 회제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제불입니다. 예, 회제불이에요. 이 품을 회자를 쓰는 거예요. 예, 품을 회자, 회제, 불 아니 불자 만나 불자예요. 재능을 품고 태어났으나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여러 가지 입장을 만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리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고나잖아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근데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50대 넘어가면 운명이라는 것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안 되는 것이 더 많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지만 안 되는 것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진수공예 자미천상인 분들이 되게 인생에 회한이 많이 있어요.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안 풀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선계조합.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무정무의, 유정유의 관점과 회제불효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한두 마디는 설명하고 중요한 거, 60성계와 회제불을 설명하겠습니다. 잠이성계 가운데 비교적 좋지 않은 조합으로 설사 보자길성을 많이 볼지라도 여기 나왔네요. 혼인, 자녀, 재물, 직업, 본인 건강 등 하다못해 여기에 부모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되게 뭔가 부족하다 하면 주변의 육친 환경이에요. 그래서 부모, 형제, 자식, 그 다음에 배우자. 부모, 형제, 자식보다는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우자 문제가 더 절실하게 이제 본인의 운명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 육친과 벗어난 자기의 생활 영역이죠. 생활 영역은 일종의 직업이나 재물, 뭐 이것에 뭐 다른 뭐 건강 이런 문제도 이렇게 따라가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고 이런 것이 항상 잠이천상에는 따라다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나칠 정도로 급하게 성과 이익에만 급급하여 인지상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긴 안목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눈앞의 이익만을 취하려다가 무정무의하다는 비방을 불러들인다. 무정무의. 자평명리에서 이제 무정의, 무정무진 게 유정과 무정을 얘기할 때
유정과 무정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좋은 기능을 하냐, 순기능을 하냐, 역기능을 하냐, 이런 기준으로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60성경 보겠습니다. 진술과 참의천상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정인가 무정인가를 봐야 구분해야 됩니다. 유정이라는 얘기는 왠지 모르게 정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감과 정의를 가리키고 이후에 인간관계나 남녀 간의 사랑하는 정이나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호칭, 모든 중생에 대한 나의 대자 대비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종의 유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연대입니다. 정서적 연대나 연결 아니면 본인의 말투나 예술 창작이나 본인의 표현 있잖아요. 표현에 있어서 왠지 모르게 정감이 어린 듯한 느낌이 오는 거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아니면 어떤 뭐 누가 어떤 사람한테 뭐 꽃다발을 선물했어요 하면서 꽃다발을 툭 던져주면서 사실은 꽃다발을 막 이렇게 큰 꽃다발을 사다 주면서 그 그냥 한 20만, 2, 30만 원짜리 막 엄청난 꽃다발을 이렇게 이렇게 선물을 딱 하면서 자기가 마음으로 이렇게 심정적으로 흠모하거나 연모하는 여인네한테 선져주면서 하는 소리가 뭔 꽃이 저기 뭐 여기 현관문 앞에 떨어져, 지금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어. 내가 주워 갖고 갔어. 거기 이렇게 탁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완전히 차갑게 아무런 뭣도 없이, 이렇게 매갈머리 없이 뭐 이렇게 정감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엄청난 그 꽃을 그 기념일에 찾아서 싹 선물하면서 이렇게 줄 때 그 말투와 관계없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정감 있잖아요. 이걸 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정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참 연대가 있고 정감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있겠죠. 근데 나쁜 의미로 말하면 뭐래요? 나쁜 의미로 말하면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질질 끌려다닌다든가 정에 이끌려서 결단력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안 좋은 부정적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정이 문제예요, 항상. 이 무정 안에는 좋은 의미도 있죠. 아, 정분에 이끌리지 않고 객관 환경에 의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끊어내는 거, 뭐 이런 의미도 무정입니다. 무정하게 돌았을 땐 돌아서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고, 뭐 나쁜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왜 이런 문장을 읽어야 되냐면, 이 문장을, 아무리 제가 좋은 문장을 써놨다 해도, 뭐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써놨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심지어 뭐 지금 강의를 듣거나 그 전에 강의를 듣거나 그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써놨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막상 읽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만이 이게 문맥학적으로 어떻게 적용도 가능하겠구나. 통변도 어떻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지 이 내용 사전적 의미 자체나 이 말뜻 속뜻 자체를 모르고서 이렇게 문맥적인 통변으로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 이건 완벽한 이건 뭐 완전한 그 기초에 대한 얘기지만 그 기초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 현실입니다. 무정이라는 것은 허위예요, 허위. 거짓됐다는 뜻입니다. 공허하고 거짓됐다. 부실이라는 얘기는요, 실하지 않고 속이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실이니까 이 허자하고 비로자하고 같은 거죠. 허와 실이, 허실 그러잖아요. 허와 실이 정반대라면 부실은 뭐예요? 허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속이 꽉 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건성건성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건성건성하다. 어, 뭐 속은 완전히 뭐 정반대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감이 없구나. 여기 보세요. 단순하게 정감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처리 태도가 과단성이 있거나 혹은 아무런 의도가 없이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것. 무정한 상태로 발생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머리에 두고 과연 운명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통변을 할 것인지 어느 단어를 갖다가
말을 붙여가지고 연결해서 할 것인지를, 어,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이제 명리 체크 안에 번역도 많이 했고, 적전수도 이제 곧 지금 뭐 쓰고 있는 책 쓰고 나면 쓰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개정판도 내고 다시 뭐 쓸 기회가 있고 이것저것 다시 손볼 기회가 있으면, 자,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이제 용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차적으로 용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내용을 다시 푸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제가 그간에 뭐 강의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요것이 안 되면 나머지로 넘어가지가 못하고 넘어간다 해도 지극히 편협한 방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만 이렇게 뭐 몇 마디 하는 식으로 통변을 하는 식으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인 양 나머지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려는 자극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뭐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가 취한 겁니다. 이 책은 앞으로도 이런 책을 쓴다면 이런 방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부정은 정감이 없고 냉정하고 냉혹하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정감 반응이 결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저기 뭐 사이보그인가 뭐 이렇게 뭐 막 로봇 같은 거 이제 총을 쏘면 맞으면 그냥 아프거나 뭐 이렇게 피도 흘리거나 죽거나도 해야 되는데 총이 여기 맞았는가 뭐 어쩌는가 전기선이 끊어졌는가 어쩌는가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좋냐 나쁘냐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 조선왕조 500년 시기로 바로 이어서 왔기 때문에 예? 도덕적이거나 체면적이거나 그 양반적이거나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다고 말하고 나머지 체면이고 뭐고 뭐 도덕이고 뭐고 이런 말이 안 좋은 식으로 안 좋게 표현하면 나쁜 식으로 말하고 모든 식으로 그러잖아요. 어. 자, 그 관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안에도 뭐 정감 반응이 결핍되면 이것이 길할 때도 있고 흉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러면 무조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정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조건을 갖추는 것은 백간적응이 아닌가 자보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민은 황제니까 하늘 아래 여기 앞에 있잖아요. 하늘 아래 임금 신하 아닌 것이 아닌 사람이었고 하늘 아래 임금의 땅 아닌 것이 아닌 땅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어, 그러듯이 이 백관 적용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록을 봐야 돼요. 돈을 봐야 됩니다. 록을 봐야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약간 기술성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좀 읽으면서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까지는 않는 것으로 자민수 전문 강의는 좀 본질을 좀 접근하는데 내 책 설명만으로도 좀 부족한 거 있죠. 그것을 본질을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까지지 무슨 기술적인 설명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제 기술적인 설명까지 하는 것은 이제 중주파 왕정지 책을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제 책은 왕정지 중주파 뭐 물론 기초를 해서 썼지만 그래도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이 이제 천상이잖아요. 자미천상이 동궁에 있잖아요. 자미천상이 동궁에 있으니까 봉부관상의 관점을 반드시 돼야 됩니다. 봉부관상, 봉부관상, 봉상관부 봉부관사입니다. 만날 봉자 상자입니다. 천상을 만나면 볼간자 천부 부자입니다. 천부를 봐라. 그다음에 봉부관상은 천부를 만나면 천상을 봐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무정무인지 유정무인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무정무인은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정의가 없고 냉혹한 성격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다. 자, 정의가 없고 냉혹한 성격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다. 참, 이 말이 무지무지하게 싸납게 느껴지죠. 뭐 인정과 의리도 없고 막 냉혹하게 막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극히 유한 표현입니다. 이 말 뜻을 알면 지극히 유한 표현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강과 유의 개념인데 이제 주역에 양효를 강이라고 음효를 유라고 하는데 이게 약이라고 하고 이게 아니면 유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소인배 행동이에요. 이익 앞에서는 이익 앞에서는 의리고 충성이고 자비고 아랫사람에 대한 자비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자평명리에서 은간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세력이 있는 사람 보면 그냥 확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아주 이 유약하고 음유하고 뭐 이게 유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 일종의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은 엄청나게 막 이거 막 무슨 뭐 저작거리 조폭 뭐 조양은이 같은 뭐 김태춘인가요? 누구 막 이런 조폭들이 하는 행동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시극히 약하고 약하면서도 자기 생존을 도모하고 막 하는 아주 이게 멘탈의 영역이에요. 요거 뭐 그 영역을 머리에 두셔야지 이 말 자체가 막 싸납고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무정무이한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을 알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말 뜻을 잘 모르니까 과연 음유가 무엇이고 양강이 무엇이고 무정무위가 무엇이고 유정유위가 무엇이고 예. 가장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자평 명리에서도 신강 신약을 하면 체력 좋고 체력 나쁜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반절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자평 명리 한 5년 10년 한 사람도요. 체력 좋고 체력 나쁜 것을 신강 신약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요 말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자비하고 배은망덕하며 냉혹하고 정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세력 있는 자만 보면 독성에서 천미로 보면 음간은 종세라고 돼 있잖아요. 음간 종세. 세를 따르고 무정의.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세를 따르는데 그건 정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네. 진, 진술궁의 자미천상을 볼 때 요 관점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요 관점을 보셔야 돼요. 무정무의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한다. 부정과 무의는 따로 쓰기도 하고 합성으로 쓰기도 하는데 자미두수나 자평명리에서 흔히 쓰이는 통변 용어입니다. 인간관계 정감적인 연결과 조적적인 준칙이 완전하게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뭐 을이나 뭐 여인네가 조각 남편 버리고 이술과 심순애 있잖아요. 그겁니다. 물론 뭐 가끔 삼파 극에서는 막 심순애가 눈물도 흘리고 그런 모습으로도 나오지만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어디 그러겠습니까? 그냥 갈 때는 이미 싹 씻고 가는 겁니다. 언제 너랑 내가 정이 있냐 어찌냐 뭐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무서운데요. 이 안에 이 안에 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 주역에서 말하는 유. 전형적인 소인배의 징험입니다. 소인재의 정상, 소인재 행동 양태. 여기에 간자를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간자. 그래서 유한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적전수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하락유수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고, 자미두수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 유정유의도 무정무의와 마찬가지로 따로 쓰기도 하고 합성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입니다. 자미두수나 자평명에서 흔히 쓰이는, 이게 뭐냐면 이게
자미두수 자평명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문명학에서 인간의 행동 양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군자격과 소인격. 어. 자미두수 자평명이 저뭐 자평명이 책도 번역도 많이 하고 강독도 수도 없이 했잖아요. 자미수도 마찬가지고 비교적 한 편이잖아요. 예. 그 용어가 자평명리하고 자미두수하고 인간의 명운 관계를 이렇게 푸르는 알고리즘 자체가 출발이 자체가 좀 틀려요. 이건 자미두수는 차트를 쓰는 겁니다. 차트를 쓰는 거예요. 중국 성점 그대로를. 그런데 자평명리는 이 차트를 중국 사람들의 고유한 기년, 기월, 기일, 기시법으로 연월일시법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환산을 한 거예요. 형식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해석에 대한 모든 그런 프로세스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중국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명학을. 똑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아, 참 이런 말도 자미천상의 무정은 전혀 주동적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에서의 선함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게 이런 식의 통변은요, 이제 이 필자는 절 거 아닙니까? 저의 이런 경험이랄까, 뭐,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임상을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한 통변 용어예요. 이게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이런 말 못 써요. 어. 즉, 그동안 그만큼 유정하게 대해주었고, 기회도 주었는데 돌아오는 보답이나 대가가 그동안 대해준 것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순간에 희망을 버리고서 단호하게 피차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주동적이지 않고요. 나는 너를 8월 공산으로 봤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흑사리 껍데기로 보느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내가 나의 정감 표현을 그냥 확 끊어버리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표현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정을 띈다는 겁니다. 정을 띄는 행동.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나 어머님.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님에 대한 그런 고유한 누구나가 다 그릇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순간에 어머님에 대한 정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도 밥도 못 먹고 왠지 모르게 생활도 안 되고 막 그렇게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심기일전에서 탁 정을 딱 띄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남녀 관계. 그렇게 그냥 울고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막 하는 그 와중에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어느 순간에 하늘과 땅 차이로 탁 바뀌면서 정을 탁 끊고 아주 그냥 매몰차게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실증 사례편도 표현도 많이 해놨고 이 책에도 많이 표현했지만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 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 오랫동안 썼던 물건들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10년 동안 입었던 옷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찾을 거 없어요. 아니면 뭐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을 끊는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내 주변에 간단한 것도 이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술봉의 염전, 청산대, 파건, 연파상. 참, 잠이천상대, 파건, 자파상.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그래서 그런지 진술궁, 잠이천상대, 파군운의 인간관계나 육친관계 분리이탈 현상을 찾아보겠다. 이를 대책에서는 배반과 배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흔히 말하는 배반과 배신이라는 것은 강호에서 말하는 조폭들이 말하는 배신을 만든다 뭐 이런 거 다릅니다. 그냥 내 정을 회수하는 겁니다. 딱 거기서 회수하는 거. 인간관계 분리이탈도 해당되지만은
익숙한 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익숙한 거.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이사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썼던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만나왔던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그 참여했던 모임도 끊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모든 걸 표현한 겁니다. 어. 이 말뜻을 알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더 리얼하게 통변할 때, 이 통변을 듣는 사람한테 더 한 발자국이라도 접근해서 리얼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뜻 자체를 모르면 그냥 뭐 배반과 배신은 이게 무슨 말인지, 불이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정무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모릅니다. 잘 몰라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오랜 세월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 실질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통변은 그냥 기술적인 그 몇 마디만 적용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피드백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내 입장을, 명반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 입장을 요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에 궁선의 중첩을 통해서 요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박정이란 말도 또 나오네요. 박정.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박정은 정의가 없거나 인정과 의리죠. 혹은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남녀의 감정 관계에서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고 견정함과 온정함이 결여된 특징이 있다. 견정함이라는 얘기는 견고하고 일정하게 꾸준히 가는 거. 온정함이라는 것은 안온하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쭉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특징이 없는 걸 얘기해요. 박정이라는 것은. 예. 또한 정감의 소연함과 인간관계에서 예물이 없는 것을 묘사하기도 한다.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이 예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물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나 다른 집에 찾아갈 때 하다못해 슈퍼에서 어 이렇게 슈퍼에서 저기 바카스라도 하나 사간다든가 아니면 요새 지금 뭐 식으로 더운 때잖아요. 8월 초니까 양력 하다못해 그 포도라도 한 송이 사간다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어디 갈 때 그냥 안 가고 뭐 뭐라도 집에 뭐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간다든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식의 표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아예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자기 입장만 꽉 차 있어가지고 상대방 입장이나 뭐 상대방의 이게 뭐랄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막 아주 몰인정하고 박정한 걸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특히 정감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나 혹은 남녀의 애정관계에서 말 한마디 그냥 따뜻하게 그냥 하면 될 건데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물질은 더더군다나 돈 안 되는 말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감의 깊이와 진실성이 부족하고 무관심하고 냉정한 쌀쌀한 태도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박정, 무인정, 박정. 박정이 심해지면 이제 가혹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온유월에 피가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면 학대라고 그래요. 대개 학대. 본인은 모릅니다. 당한 사람은 압니다. 당한 사람이 떠나갈 때, 정을 끊을 때, 내가 지금 무슨 뭐 이렇게 동양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관계의 문제랄까, 아니면 주변의 가족 관계 문제랄까, 아니면 부부 관계라면 자식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든가 해서 참고 살았는데 10년, 15년, 20년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끊고 떠나갈 때 있죠. 그럼 박정과 학대, 무정무의의 그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참고 참다가 너의 행동을 도저히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고 끊고 가는 거예요. 이 무정과 무의를 통변할 때 잘 쓰셔야 됩니다. 자병명리나 자미도수나.
박정에서 이어지는 그 단어는 이제 학대입니다. 학대까지 가면 파국입니다. 파국, 파국. 다만 배반과 배신, 분리, 이탈, 무정부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인양만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노인양만 돌아가신 거나 아니면 오래된 집 이사 가거나 아니면 오래된 물건 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래된 인연 그냥 유명무실한 모임들 있습니다. 인간관계들 휴대폰에서 누구 이름을 지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보다 말까 뭐 연락이 올까 말까 하는 모임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 정리하는 거라면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심하면 멀쩡한 것을 이렇게 무정무역에 분리탈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이게 주변이 시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탈 되거나 배반과 배신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통변할 때도.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휴재부를 좀 보셔야 돼요. 휴재부로. 이상하리만큼 진술궁에 에, 자미천상대 파고는 이 휴재부르란 말을 물론 휴재부르란 말을 충무경엔 자미파고인데 천상도 씁니다. 그런데 충미궁보다는 진술궁에 휴재부르란 말을 써요. 이 휴재부르라는 현상이 진술궁의 자미파고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반이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명반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자미 입장에서는 좌보 오피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백관 적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필이 동궁하는 조합은 충미궁이에요. 충미궁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이렇게 배치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좌보 오필이 이렇게 됩니다. 충미궁의 보필이 동궁하고 충미궁의 보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돼요. 그렇다면 자미가 어디에 배치되는 조합보다도 어느 궁에 자미가 배치되는 조합보다도 진술궁의 자미천상 조합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증궁으로 놓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좌보우피를 모두 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조합 중에 하나예요. 좌보우피이 진술궁에 이렇게 배치되어야만이 좌보우피를 다 보고 나머지 요 경우 말고는 두 개를 전부 보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개나 보든지 뭐 아니면 뭐 이상하게 보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법상 자미 입장에서는 성군의 조건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뭐 이쪽에 주관 없는 천상과 동궁원문도 있고 대궁의 무자비한 골격대장 파군을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자미로서의 황제로서의 부담도 있는 면도 있고 성계조합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좌보필의 배치법상으로도 성분의 조건을 갖추기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황제는 황제인데 황제답지 않은 황제가 되다 보니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 휴제불우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휴제불우. 품을 휴자입니다. 제주제자. 제주를 품고 있으나 만날 우자 안 입을 자. 좋은 인연이나 좋은 기회나 좋은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휴재부르는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펼칠 기회를 만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는 남에게 뒤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 표현한다. 일종의 남에게 뒤지는 거예요. 공부는 더 했는데 풀어먹는 것은 시원찮거나 아니면 뜻은 원대한데 풀리는 것이 그렇거나 뭐 이런 겁니다. 이러한 휴재부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노동시장에서의 필요 역량이 부딪히 때문이다. 참 말 어렵게 썼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박사학위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았는데 어디서 무슨 저기 시청 기능 뭐 계약직 시청에 무슨 계약직을 서울시청에 무슨 계약직을 하고 있다든가 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예, 뭐 어디 뭐 환경미화원 뽑는 데는 뭐 그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다든가 어 뭐 계약직 말고 뭐 무슨 직이라고 하죠 요즘에 뭐 이렇게 단기직 뭐 이렇게 일종의 임시직으로 오는 겁니다 파트타임 이런 겁니다. 박사학위 뭐 두 개를 받았는데 뭐 어디서 교수 소리도 못 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음. 이러한 휴재불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즉 공부를 많이 하여 자격은 우수한데 맡은 직무는 준비한 자격과 무관하게 평범하고 하찮은 일일 경우이다. 이는 직무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나 혹은 좀처럼 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업, 직업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공에, 진술공에 참여청산대 파견조합이요. 대개 대학교 나오잖아요. 그럼 대개 직장생활 시작합니다. 직장생활 시작하다가 몇 년 안 돼서 자영업으로 돌아섭니다. 자영업으로 돌아서면 이제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몇 번, 한 두세 번 망했다가 두 번 일어났다가 그럽니다. 음. 뭐 좀 잠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잠이 명곡이다 보니 조금 잘 나갈 때쯤 해서는 뭐 좀 폼도 나고 합니다. 잘 못 나가면 어느 순간에 소식도 없어지고 그럽니다. 이는 자미가 잡오피를 보지 못하여 고군이나 폭군이 들 때 대궁 파군의 반역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미가 파군을 통제할 팀이 없어요. 잡오피를 못 보면. 즉, 직업이나 업종 변경이 많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 어려운 말, 휴재부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하여간에 타고난 자질이나 익힌 실력이나 자격 조건이나에 비해서 어쩌면 그렇게 맡은 일이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맡은 일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런 겁니다. 스스로. 그게 직업 변경이 많은 겁니다. 업종 변경 많고 직업 변경이 많은 거예요. 대개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가 자영업으로 돌아서고 자영업으로 돌아선 이후에도 변경을 한두 번 합니다. 변경을 안 하면 풍파를 한두 번 겪는다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 직장 생활하다 개인 사업으로 들거나 혹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혹은 직업 변화가 반복되는 등 지극히 변화 변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듯 보이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뜻은 있으나 펼치지 못하고 그죠 이거죠 뜻은 있으나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유진안신이라고 그래요. 뜻은 있으나 펼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이 이제 제가 가장 즐겨 통변하는 말입니다. 부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기. 이제 운명학을 이제 부와 귀의 문제로 봅니다. 어, 귀는 일종의 관직의 논리고요. 부는 관직 위에, 이게 귀는 일종의 정도공명이고요. 여기는 이도공명입니다. 부는 일종의 자영업이나 일종의 돈이에요. 돈 버는 거. 어. 그리고 이 부기로는요, 이 책 맨 뒷부분에 다 직업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어디다 써놨냐면, 어, 이제 937쪽, 938쪽, 이쪽에 북이나 뭐 정도공명, 이도공명 이런 입장을 다 여기다 써놨어요. 간단하게. 언젠가 이걸 양을 좀 늘려가지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네. 그래서 이겁니다. 귀하면 부하지 못하고 부하면 귀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부하기도 하고 귀하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귀는 대개는 허명이에요. 뭐 동창회장, 라이언스 회장,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뭐 친목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행사 같은 거 1년에 한 행사 한 두어 번 하는 거 있어요. 행사 한 두어 번 뭐
봄에 한 번 오고, 가을에 한 번 오고, 뭐, 여름에 뭐, 이렇게 행사 한 두어 번 하는 거 있어요. 할 때 참 좋아하는 거. 내 돈 들고 낯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허명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아무런 명성이나 명예와 도움이 안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창회장이에요, 동창회장. 산악회장, 뭐, 이런 거. 동창회장 하면 누가 회비 내고 갑니까? 연회비 한 번 내면 끝나지. 근데 연회비는 뭐, 택이나 있습니까? 되게 뭐, 동창회장이 한 300만 원 내고, 500만 원 내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때 돈 내고, 뭐, 회장님 옆에서 추워주고, 뭐, 이런 것 뿐이에요. 허명이에요, 그거.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특징이 있다. 선방에서 화로 받거나 헛가나 록전을 볼지라도 부귀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니 그 속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네. 나머지는 뭐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